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평역에서라는 시로 들어가 볼 건데 교과서 77페이지를 펴고 뒤에 했던 단원에서 좀 앞으로 많이 건너뛰어서 들어가 볼게요. 곽재구라는 시인의 시인 사평역에서는요. 자, 시인과 작품 소개를 통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곽재구 시인은 민중의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애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주로 썼고요.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배울 사평역에서, 그 다음에 이별편지 이런 시들이 있고요. 우리가 배울 사평역에서라는 시는 가상의 간이 역인 사평역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게 실존하는 역 이름이 아니고 시인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간이역, 사평역을 배경으로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펼쳐지는 그런 쓸쓸한 대합실의 전경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에 이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감각적,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이 시를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임철우 소설가의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시가 모티브가 되어서 따서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평역 창작의 주요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 있어서 이 시를 공부한 다음에 소설도 알아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소설적으로 형상화가 됐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이후의 작품을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평역에서라는 시는 인제 갑자기 좀 시대를 많이 뛰어넘었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를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는 80 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삶으로 요런 걸 주제로 다룬 시입니다. 사평역에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작품 소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차가 지금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밤에 막차를 기다리는 간이역은 모든 그 열차들이 다 서지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설과 사람만 있는, 그리고 그 완행 열차만 서는 그런 작은 역이에요. 그래서 언제 오는지 모를 그런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막막함, 그다음에 쓸쓸한 분위기 요런 게 인제 첫 행에서 조성이 되고 있고요.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인다. 이 대합실이라는 곳이 그 사람들이 기차를 인제 기다리기 위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대합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좀 느껴지는 공간이고요. 이 사람들이 인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송이눈이 쌓인다고 했는데 이 송이눈은 한방눈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 겨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시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계절적 배경이 겨울로 설정이 되면 조금 더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눈이 내리고 있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자, 유리창은 유리창인데 지금 흰보라 수수꽃이 눈이 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문에 눈이 부딪히고 성에가 껴서 수수꽃처럼 이렇게 하얗게 얼어있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 수수꽃의 모습을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냐면 요렇게 하얗게 좀 옹기종기 올망졸망 모여있는 이런 수수꽃의 모습처럼 유리창에 성에가 껴있는, 눈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더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인제 요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바로 아래 부분에 나오는데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얼어서 창문에 성에가 끼고 밤새 한방눈이 내리는 이 시간 동안에 대합실에는 작은 톱밥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막차를 기다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 주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깜깜한 그 밤에 촛불이나 난로를 켜고 있으면 좀 명상에,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운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톱밥 난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톱밥 난로는 위로가 되어 주는 소재고, 어떤 이미지냐면 그 눈 시린 유리창과 반대되는 이미지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1년에서 1행에서 4행은 그래서 대합실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5행으로 가볼게요.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자, 일단 이 역은 사평역은 간이역이에요. 그래서 큰 대도시에 있는 역이 아니고 아주 작은 최소한의 설비만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 부유하거나 이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금음처럼 졸고 있다고 했어요. 금음은 좀 사라지는, 달이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소멸의 이미지. 그래서 뭔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 소멸하는 모습처럼 몇은 졸고 있고, 몇은 이렇게 감기에 쿨럭이고, 그래서 아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서 이렇게 병에 시달리거나 졸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사평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단한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사평역에서 톱밥난로를 보면서 나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같이 사평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화자예요. 그래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밝고 따뜻한 과거를 이제 그 톱밥난로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자,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지면 그 톱밥난로가 더욱 그 불길이 타오르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그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행에서 8행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 투법난로를 보면서 그리웠던 순간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다들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해요. 다들 살아온 삶의 여정이 고단하고 여러 여정을 거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서 할 말들은 모두 많겠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사정이 많겠지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지금 다들 어떤 모습이냐면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이 추운 차가 오지 않는 사평역 대합실에서 추위로 이제 시린 손, 추워서 얼어붙은 손.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미지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불빛 속에 적셔둔다. 이 시린 손을 불빛 속에 적셔둔다는 것은 그 톱밥난로의 온기에 손을 이제 녹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청색의 손바닥과 불빛도 대조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조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또 빈칸에 넣을 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행은 시린 손을 녹이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뒷부분을 통해서 좀 마저 볼게요.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에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시에서 말하기를 때론 술에 취한 듯 인제 술에 취해서 좀 이렇게 기분이 약간 흥이 오른 것처럼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이 두름은 인제 굴비 같은 생선을 세는 단위인데 한 12개 정도를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귀향을 할 때 좀 명절이니까 명절 기분을 내기 위해서 술을 좀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다음에 선물을 사 가면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좀 기분이 들뜨겠죠. 그래서 살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난 설레임으로 좀 참고 침묵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런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평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힘든 이야기를 안고 그런 고단한 삶에서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인제 말없이 힘든 일상에 대해 있고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제가 대조적인 이미지 찾는 게 이제 첫 번째 퀴즈였다면 두 번째 퀴즈를 드릴 건데 "나의 삶이 힘들 때 견디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요것도 써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인제 내주시고 발표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가끔은 이렇게 들뜬 기분으로 설레는 기분으로 이 일상을 잊고 침묵하는 것 요런 식으로 참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 때 어떤 식으로 버티는지 요거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9 행에서 16 행은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제 내면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행으로 넘어가면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이 사평역에서 청각적으로는 굉장히 고요하고 침묵의 상태죠. 그 톱밥 난로 타오르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침묵과 고요의 순간에 좀 기침 소리가 들린대요. 기침 소리 이제 청각적인 그런 이미지가 쓰이고 그다음에 쓴 약 같은 입술. 여기서 쓰다라는 것도 인제 미각이죠. 쓴 약 같은 입술 이 부분에서 미각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대합실을 채우는 소리와 그런 담배 연기 요런 것들 통해서 대합실 안 사람들이 고달프고 힘겹게 살고 있구나를 요런 두 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눈꽃은 쌓이면서 내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화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눈꽃은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들 그래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고 여기에 사평역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제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좀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눈꽃에 화음에 귀를 적신다. 눈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음 그다음에 귀를 적신다. 요런 청각적인 모습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봐야 할 것이 전반부에서의 눈은요. 이 사람들을 춥게 손을 시리게 하고 춥게 하는 좀 실연의 이미지였다면 지금 19행 이후로 이 눈의 이미지는 위로의 이미지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꽃을 모두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인제 위로의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에서 위로하는 따뜻한 이미지로 지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 행에서 21행 지금 본 이 부분은 눈꽃을 통해서 잠시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설원이 뭐냐면 눈이 내린 들판, 눈이 내린 벌판 이런 걸 설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눈의 이미지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그런 소재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제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삶이었든 어떤 집이고 어떤 길이었든 다 눈이 덮이면 하얀 모습으로 다 똑같단 말이죠. 깨끗하게 덮어준단 말이죠. 그것처럼 낯설음도 뼈아픔도 시간이 좀 지나가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고 또 미래가 오면 이것들이 모두 지나간 다음에는 그리운 추억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눈으로 덮인 설원처럼 오늘 그 괴로운 오늘도 '오늘의 아픔도 추억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기서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간이역에서 화자는 간이역에서 멈추는 완행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역을 지나가는 많은 급행 열차들이 있겠죠? 그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요.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그 차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그 급행열차의 차창을 단풍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평역을 통과하여 빠르게 지나가는 급행열차의 창문을 몇 잎의 단풍잎으로 비유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단풍잎 같은 이니까 비유 중에서도 직유가 쓰인 부분이고요. 저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내 인생은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다음 부분 보면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계속 인제 그 톱밥 난로를 통해서 떠올린 이후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그래서 호명하다의 뜻은 원래 이제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인데 이걸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부르고 있는 거니까 이 맥락상 회상하며 정도로 어 회상하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웠던 추억 속에 밝고 따뜻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자, 이 부분은요. 여기서의 눈물은 팔행의 톱밥과 대응되죠. 그래서 팔행과 비슷한 행인데 거의 비슷한 눈물이 인제 톱밥이 눈물로 바뀐 거 외에는 같은 행인데요.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 화자 스스로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으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연민, 공감, 애정을 가지고 난로를 인제 더욱 따뜻하게 밝히며 사람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눈물을 던져 주었다의 의미는 이 사람들을 인제 위로하고 더욱 따뜻하게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22 행에서 27 행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느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역에서라는 시도 연 구분이 없죠. 모두 인제 행으로 총 27 행에 달하는 시인데 제가 퀴즈로 내드린 두 가지 앞부분에서 제가 빈칸으로 뚫어 놨던 대조적인 이미지 두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 찾아오시고요. 그다음에 내 삶이 힘들 때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버틸 힘을 찾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평역에서라는 시 학습을 모두 마치고 교실에서 발표자 친구의 발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 나누면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